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하루 10분 미국 주식 월급보다 더 번다. 삼성전자에 물린 개미들을 위한 미국 주식 치트키. 삭 이석근 지음 RH 코리아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시작하는 투자자에게 전 재산을 날릴 뻔했던 어떤 투자자 이야기. 나는 주식을 시작한 지 6년 가까이 된 일반인 투자자다. 그리고 한때 퇴직금을 포함한 전 재산을 투자해 3분의 1 정도밖에 건지지 못했던 적이 있다. 나는 어쩌다가 전 재산을 날릴 뻔했을까? 본격적으로 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한다. 2016년 1월, 코스피가 1800대에 진입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당시 북한의 4차 핵실험 같은 이슈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국내에 만연했고 시장도 이에 반응했는지 코스피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어릴 적 남북관계 문제로 전쟁 공포감이 높아질 때마다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이름도 잘 모르는 숫자들이 무척 낮아졌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함께 떠올린 것은 언제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주식시장이 이내 회복했다는 뉴스가 이어졌다는 사실이었다. 마침 옆자리 과장님이 내게 자주 주식 이야기를 하던 터라 자연스레 나도 주식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주식 투자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분야에 입문한 사람에게 기묘하게 운이 따르는 현상을 일컫는다. 내게도 초심자의 행운이 있었는지 초반에는 나름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단순한 이유로 주식을 시작했고 주식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던지라 안전한 종목 추천을 옆자리 과장님께 요청했다. 그렇게 추천받은 종목들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것들이었다. 이 방식이 몇 달간 이득을 안겨주는 사이 더 큰 이익을 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슬슬 주식 입문서 등을 읽으며 새로운 시도들도 조금씩 해보고 있었기에 때로는 잃기도 때로는 벌기도 하며 투자자로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자리 과장님이 인생을 바꿀 기회라며 새로운 것을 들고 왔다. 우선 받기만 해라. 투자는 네 선택이라며 신경 써준 과장님 덕분에 유료 고급 정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런데 투자 멘토였던 그 과장님이 이 고급 정보가 추천하는 작전주에 전 재산을 몰빵하는 것 아닌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를 지향했던 것처럼 보이던 투자 멘토의 변절과 해당 작전주가 며칠간 승승장구하는 것을 본 덕에 나는 그만 스멀스멀 올라오는 탐욕에 자아를 잠식당하고 말았다. 변명하자면 고급 정보는 정말로 그럴듯해 보였다. 특별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정보처럼 느껴졌다. 당시 가진 돈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당일에도 해당 주식은 날아갔다. 이에 나는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는 가지고 있던 주식까지 전량 매도하고 그 작전주로 갈아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그런데 갑자기 이 주식이 한없이 꼬꾸라지기 시작했다. 각종 악재를 변명 삼아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정보를 제공한 측에서는 일시적인 악재일 뿐이라며 투자자들을 달랬고 달래지진 않았지만 셀날 같은 희망을 잡아보고자 물타기를 반복했다. 마침 이직까지 하게 되어 받은 퇴직금도 전부 다 물타기 하는 데 써버렸다. 결과는 서두에 이미 공개되었듯 물타기를 통해 기적적으로 평균 단가를 낮춘 덕에 투자 원금의 3분의 1 수준을 겨우 건지고 이 작전주를 손절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난다. 이 일을 겪고 한동안 시리에 빠져 투자를 중단했다.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 이 모든 게 나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식적으로 누가 생면부지의 남에게 쉽사리 부자가 될 고급 정보를 떠먹여주겠는가? 하지만 탐욕에 눈이 멀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법이다. 돈을 크게 잃고
탐욕에 대해 돌아보며 반성한 뒤에 낸 결론은 나의 잘못이지 주식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다. 이후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식의 기초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연평균 20%의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투자를 3년 이상 지속하고 있으며 5배 이상의 수익을 실현한 적도 2번이나 있다. 어떻게 전 재산을 날릴 뻔한 내가 수익을 내는 투자자로 바뀔 수 있었을까? 다시 투자를 시작한 뒤로는 탐욕을 멀리하기 위해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투자 결정과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적절히 받기 위해 아는 만큼만 투자하고 원칙적으로 투자하기로 다짐했다. 예컨대 특정 투자 지표나 원하는 조건에 맞는 주식들만 추려서 투자한다든지 반드시 20종목씩 채워서 투자한다든지 1년에 한 번씩만 종목을 전량 교체한다든지 하는 식이었다. 이렇게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미국 주식을 시작하려는 진짜 초보 투자자를 위하여. 그러던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코스피가 무려 1,400대를 다녀오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가지고 있던 계좌는 거의 마이너스 25%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전에 한창 수익이 나던 상태를 생각해보면 계좌가 거의 반토막이 난 느낌이었다. 그나마 당시에는 다 잃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만 투자하고 있었기에 물타기 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했다. 공포 가득한 시장 상황에 나는 원칙을 잃고 부하내동하여 또다시 물타기를 시도했다. 다행히도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의 공황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덕분에 원칙을 잃었던 물타기의 덕까지 보아 손실을 전혀 보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위기 상황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투자 방식이라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교훈은 이런 위기에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 더 큰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최소한 주식시장이 같은 폭으로 하락한다고 할지라도 위기 때의 환율은 어김없이 올랐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주식이 더 안전해 보이는 건 아닌가?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면 국내의 작은 기업들은 버티기 힘들 것 같다는 위기감에 휩싸였지만 미국의 우량한 주식들에서는 이런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은 국내 주식시장보다 합리적인 시장이라 평가받는다.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본고장이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가 있다. 현재 시장의 성장성 또한 세계 최고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성장해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나는 미국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 주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교훈으로 얻은 2가지 고민거리, 투자 자산이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의 위험과 국내 주식만 들고 있을 때의 위험을 해결하기로 했다. 2020년 3월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합류한 동학개미 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힘입어 시중의 주식 서적도 범람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초보자에게 좋은 책을 고르기는 정말 어렵다. 전문 용어가 난무하는 것은 기본이고 난이도가 천차만별인 다양한 투자법을 한꺼번에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실전 투자를 위해 무엇부터 알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각 지식을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하기도 어렵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는 상황이라면 더욱 가관이다. 아직 주식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영어로 된 용어까지 알아야 하니 배는 힘들다. 주식 투자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 10년 이상 주식에 투자한 국내 개인 투자자 10명 중 4명은 원금조차 지키지 못했다. 심지어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남들이 한다는 이유로 투자하면서 그중 1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주식의 기본적인 속성도 모르면서 상위 10% 투자자가 되기는 어렵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나는 실패와 위기, 성공을 모두 경험한 투자자다.
그럼에도 아직 주식 투자의 전부를 안다고 확언할 수 없다. 하물며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의 입장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준비했다. 서학 개미운동의 물살을 탄 진짜 입문자를 위한 미국 주식 투자책. 나도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이고 자산 증식에 조금이나마 속도를 더해보고자 주식을 시작했다. 이 책을 집어든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한다. 한때 지나친 욕심과 잘못된 투자법으로 큰돈을 날리기도 했던 만큼 독자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축구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에게는 리오넬 메시 같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의 기술보다 동네 형에게 배우는 기술이 더 와닿는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설명하는 미국 주식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에게 와닿을 것이라 확신한다.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차이는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증권사 계좌 만드는 방법부터 종목들을 분석하고 고르는 방법까지 주식 투자에 필요한 모든 것을 6장에 걸쳐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제 삼성전자 주식만 사모으라는 이야기 대신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을 이야기해보자.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면 여러분은 어느새 상위 10% 미국 주식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2021년 12월 삭 이석근 3장 본격 미국 주식 거래. 나는 종목을 볼 줄 몰라도 투자한다. 앞에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경기 사이클이나 섹터 순환도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기업들을 살펴볼 여유가 없거나 자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파트의 내용을 잘 익혀보자. 바로 ETF라는 상품 이야기다. 초보 투자자도 수익을 올리는 마법, ETF. ETF란 상장 지수 펀드라고 번역되는데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펀드에 투자한다 라고 하면 은행 창구에서 직원의 권유를 받아 특정 펀드에 가입하는 상황을 떠올릴 것이다. 펀드란 여러 주식들의 묶음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한 후 결과를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이런 일반 펀드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 없다. 반면 ETF는 주식을 거래하듯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직접 투자인 것이다. 또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도 매우 저렴하다. 갑자기 ETF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덱스 펀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인덱스 펀드란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와 같이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말한다. 특정 지수를 추종한다는 말은 S&P 500 지수와 같은 특정 지수와 등락률이 일치하도록 종목 구성을 복제하여 펀드를 운용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한 종목 사면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의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라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냐고 물을 수 있겠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물론 분산 투자는 리스크를 낮춰준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으면 한 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모든 계란이 깨지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으니 말이다. 나머지 반은 무엇일까? 상위 3% 펀드 매니저 따라잡기. 자, 이제 나머지 반을 설명하겠다. 분산 투자는 단순히 리스크만 분산하는 차원을 넘어 수익률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앞서 설명한 인덱스 펀드를 유행시킨 사람은 S&P 500 지수 추종 펀드를 처음 설정한 존 보글이다. 그는 본인의 책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에서 197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에 있던 모든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을 분석했다. 여기서 뮤추얼 펀드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주식,
채권 등의 투자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나누어주는 투자 신탁회사나 그 상품을 말한다. 모든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355개 펀드 중 시장 수익률을 넘는 펀드는 3%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281개, 즉 79%에 해당하는 펀드가 아예 사라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만 소유해도 상위 3%의 펀드 매니저에 달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별로 감동적이지 않은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당신은 당장 다음 주에 올림픽 육상 경기에 출전해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100m 달리기를 해야 한다. 우사인 볼트 같이 생긴 사람들이 득실되고 100m를 10초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당신이 이 사람들과 겨루었을 때 꼴찌를 할 확률은 몇 %일까? 물론 당신이 육상 선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100% 꼴찌를 한다. 그런데 특별히 진입장벽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지인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와 같은 관점으로 투자를 바라보지 않는다. 미국 주식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기관 투자자이다. 1등부터 100등까지 100명의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를 다시 달리기 시합으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우사인 볼트 같이 생긴 사람들이 대략 50명이 보인다. 그 밖에도 제아의 고수처럼 달리기를 매우 잘하게 생긴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 100명이 달리기를 했을 때 그 기록의 평균치가 바로 시장 수익률이다. 선수들이 대부분 10초 근처로 달려 평균 기록이 10초였다고 가정하자. 이 10초가 시장 수익률이 된다. 100명의 기록을 보니 누군가는 9초도 기록하고 11초, 16초, 18초를 기록한 사람도 있다. 당신이 이 시합을 뛰었다면 이 중 어떤 기록을 낸 선수라고 생각하는가? 대답했는가? 그렇다면 이 달리기 시합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과 비슷한 사고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심리 테스트가 있다. 다음 2개 질문에 대답해보자. 1. 당신은 운전을 잘하는가? 2. 당신은 평균보다 운전을 잘하는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1번 질문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2번 질문에는 조금 고민이 되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답한다. 이 테스트의 결과 운전자의 90%가 평균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건 평균보다 뛰어난 사람이 전체의 50%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희한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주식 투자 시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는 것을 당연한 목표로 삼고 시장에 뛰어든다. 평균을 넘어서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앞서 달리기 예처럼 고수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초 체력조차 쌓이지 않은 채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인덱스 펀드가 마법을 부려준다. 기초 체력이 전혀 없는 사람, 즉 금융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위의 예시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어렵다는 3% 수준의 시장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달리기의 예에 적용하자면 아무 훈련도 하지 않고 경기에 참가했는데 평균 기록인 10초가 나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마법 같은 일인가? 이것이 ETF를 소개한 이유이다. ETF를 통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인덱스 펀드를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 이제 ETF를 사고 파는 법만 알면 아무 훈련 없이 시장 수익률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누군가는 겨우 시장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군가는 아니 시장 수익률씩이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누구의 생각이 보다 합리적인지는 더 설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6장.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멘탈과 마인드. 복리라는 마법을 부리는 법. 다들 복리의 마법이란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딘가에 투자했을 때 돈이 어떻게 마법같이 불어날 수 있는지 감이 안 잡힐 것이다. 왜냐하면 다들 복리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 매년 20% 복리로 성장하면 지금의 1억이 10년 뒤에는 6억 2천만 원, 20년 뒤에는 38억 3천만 원, 40년 뒤에는 1470억과 같이 말한다. 드라마틱하기는 하지만 뭔가 비현실적이다. 나는 지금 1억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지금 50세인데 40년 뒤의 결과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며 한 달에 100만 원 모으기도 어렵고 복리 20%는 투자의 현인이나 가능한 것 아닌가 싶다. 그래서 준비했다. 현실적인 투자 성과로 보는 복리의 마법. 월 200만 원을 투자하는 직장인 이야기. 이번에는 월 200을 투자하는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를 기준으로 투자법을 작성해 보았다. 사실 평범하지 않은 투자 금액인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니 귀엽게 봐주길 바란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고 세후 월 300만 원을 받는 이미의 30세 석근이 허리띠를 꽉 조여매고 매달 돈을 거의 안 쓴다는 전제하에 투자금이 월 200이라고 가정해 보겠다. 석근은 매년 2,400만 원을 투자하고 희망적이면서도 가능해 보일 것도 같은 수익률인 대략 연 15%를 꾸준히 달성하고 있다. 매년 15%씩 복리로 자산이 증식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이자가 붙지 않는 통장에 예금만 했을 때와 어떤 차이를 보일까? 2020년에 2,4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성공한 석근. 첫 해는 투자금을 간신히 넣는 것만 성공했다. 석근의 포트폴리오는 다음 해부터 연 15%의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작실이 예금만 한 친구 철수보다 360만 원밖에 더 벌지 못했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산 투자서 36만 원어치가 생각났다. 이 책을 읽을 시간에 야근을 했으면 500만 원은 더 벌었을 텐데. 하지만 복리의 마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33세가 되던 해 석근은 드디어 시드머니 1억을 초과 달성했다. 철수도 이야기 들어보니 대충 1억 원은 벌었다고 한다. 석근은 투자금이 5억 원으로 불어날 때까지 결혼도 포기하고 버티기로 했다. 석근은 40세가 되기 직전 2029년에 거의 5억을 달성했다. 이제 제 능력만으로 1인 가구에 알맞는 집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투자 없이 예금을 선택한 철수는 2억 4천만 원을 모았다. 이제 석근의 자산은 철수 자산의 2배가 되었다. 이제부터 진정한 마법 구간이 시작되었다. 5억을 모은 지 얼마 되지 않아 43세가 된 석근은 급기야 투자금이 1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제 투자 수익이 월급보다 많다. 직장을 때려치울까 고민했는데 일단 회사 생활과 투자를 병행하는 석근. 이제는 결혼도 했고 자녀도 키우면서 그냥 하던 대로 쭉 살기로 한다. 그리고 50세에 28억 5천만 원의 자산을 가지게 되고 비로소 은퇴를 결심한다. 반면 철수는 통장에 찍힌 5억 원을 보며 석근을 부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다. 복리의 효과는 초반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법에 가까운 폭으로 증가한다. 앞에서 좌절할 만한 예시도 들었지만 이제 투자를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 가상의 일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투자 수익률은 연 15%도 사실 매우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연봉도 더 오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연 10%만 수익을 올려도 유사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일찍 시작할수록 이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누려서 부자가 되면 좋겠다. 에필로그. 상위 10%의 투자자를 위하여. 막 미국 주식에 입문하는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단 한 권으로 바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책을 선물하고 싶었다. 너무 단순하여 설명하다 보니 때로 내용이 곡해될 위험이 있어 보였고 그것을 풀어 설명하려다 보니 다시 복잡한 지식을 나열해 놓은 것은 아닌가 하여
쓰는 내내 고민이 많았다.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에필로그에서 적어보자면 시장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인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고 미래 계획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인덱스 펀드만 사서 들고 가면 웬만해서는 실패하지 않는다.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인 가격이 아주 높을 때 주식을 사는 것을 피하려면 적립식으로 나누어 사면 된다.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바로 투자에서 실패하기 어려운 방식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인간의 본성은 다스리기 어렵고 미래 계획도 통제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해지와 자산 배분이라는 방법으로 최대한 손실을 피해야 한다. 극단적으로 갑자기 병원에 큰 돈을 지출할 일이 생기거나 집안의 대소사 등으로 큰 지출이 생길 때 미국 주식시장에서 20년 안에 본전을 되찾을 확률이 100%일지라도 20년을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자산 배분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 적금처럼 마음 편히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되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방향을 제공하려 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은 빼놓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 부분의 많은 내용을 할애하기에는 초심자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실전에서 이 개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만 설명했다. 또한 기업 분석까지는 어렵더라도 간단하게 기업들의 묶음인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다. 초심자에게 ETF만큼 좋은 상품은 없다고 생각한다. 주식시장에서는 단기간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투기꾼들보다 오랜 기간 살아남아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사람이 강한 투자자라고 생각한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인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아무쪼록 본인의 성향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미국 주식의 긴 역사와 데이터를 기억하며 ETF를 통해 분산 투자로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 책을 끝까지 읽었으니 아마 여러분은 상위 10% 내에 개인 투자자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